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심장 세 번째 비디오 찍는 날 이 재채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찍었는데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오늘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7일 2021년 1월 7일입니다. 먼저 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지금 현재 1월 달이라 날씨가 좀 싸늘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고 최근에 비가 한번 많이 오고 나서 날씨도 계속 맑고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아주 미국 전역에서 여기 LA 지역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확진자가 하루에 13,000, 14,000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150, 60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동물병원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이 주민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하니까 그 애니멀 쉘터에서 고양이를 많이 입양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그 동물병원, 수의과병원은 지금 종전 예년보다 더 그런 바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손님 측에서 보면은 그 동물병원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응급실에도 환자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목을 재채기라고 이렇게 재채기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제가 재채기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스니징이라 그러죠. 재채기. 먼저 제가 또 최근에 치료한 그 두 환자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스니징의 일반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채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게 재채기고, 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들이쉬는 그런 현상도 있죠. 보통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리버스 스니징은 보통 이제 엘러지 같은 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렇고, 아니면은 얘들이 주인들의 그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고양이에서는, 먼저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이에서는 우리가 항상 매우 대단히 자주 보는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재채기, 콧물, 눈물 또는 결막염 그런 이렇게 아주 심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흔하죠. 이게 이제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거고, 이런 환자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하는 게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먼저 챙기는 게 필라인 루키미아
feline age, 그러니까 고양이 백혈병, 고양이 에이즈 테스트를 먼저 하죠. 그게 이제 네거티브로 나오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항생제나 탈수가 되어 있으면은 수액을 주고 또는 안약을 주고 넣고, 또 안약을 또 눈에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코에도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 넣어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수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고양이에서 다른 그 재채기 원인은 이제 엘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엘러지. 이제 그게 심하면은 폐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 천식, 엘러직 브론카이러스, 그런 이제 엘러지성 기관지염, 이거로 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엔타히스타민을 쓰면은 도움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프레딘솔론 같은 그 스테로이드를 써서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곰팡이. 우리가 고양이에서 이제 이 부분주로 오는 우리가 링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있는 곰팡이는 뭐 크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데, 이 몸 전체 표면뿐만 아니고 몸 속에까지 들어가서 전신적인 곰팡이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게 크립토코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코커스. 이거는 우리가 요즘은 제가 좀 보기가 힘든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아주 자주 봤습니다. 주로 이제 콧등이 부어가 보죠. 약간 코에서 콧물도 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압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서 항체를 측정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코에 영향이 가니까 재채기가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 하는 고양이가 오게 되면은 코에 콧등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부었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에서는 주로 이제 캐널컵, 그러니까 이런 전염성 기관지염이죠. 예를 들어서 애니멀 쉘터나 미용실이나 또는 독파크, 이 공원에서 이런 다른 아이들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공기중으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증상으로 이제 재채기를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가 마찬가지로 엘러지 때문에 또 개의 경우도 재채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끔 보는 게, 지난번 제가 비디오를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팍스테일, 그러니까 이물질이 풀립 같은 이런 이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들이 냄새를 맡든지, 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라도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서 코에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채기가 아주 다른 원인보다도 더 심하게 거의 발작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팍스텔이나 잔디 같은 게 코 안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코 안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있으면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개들이 이 치과 질환은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소형견 집 안에서 키우는 조그만 애들이 이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나이 든 애들이 예를 들어서 9살, 10살, 12살 된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데 재채기를 한다. 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은 이 코 안에 비강 안에 어떤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한쪽이죠. 양쪽에 다 생기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일 거고, 그러니까 유니레터럴이라고 그러죠. 한쪽에서 이제 뭐 출혈도 심하면 이제 출혈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종양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이제 치아 치과적인 문제입니다. 치과적인 문제. 뒤에 어금니 쪽이 아니고 앞쪽 그러니까 송곳니하고 어금니 앞부분 어금니 한두 개 정도 그쪽 그런 부위에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뿌리까지 그렇게 되면 거기가 아주 비강 코 쪽하고 아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게 염증이 생겨서 코를 자극해가지고 재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뚫려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를 뽑게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러한 문제에서 재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이 든 애들이 집에서 키우는 나이 든 애들이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다른 원인들이 다 제거한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쪽을.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그 뿌리 근처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어떤 손상이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면은 그것을 이를 뽑아줘야 되겠죠. 뽑아주고 뽑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비강으로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오로네이절 피스출라라고 그러죠. 오로란 말은 입이란 말이고 네이절은 코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피스출라라는 말은 하나의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오로네이절 피스출라라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를 뽑은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막아주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치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 한 가지 이제 그냥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금니 뒤쪽 어금니 우리가 false premolar라고 그러는데 네 번째 어금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뿌리가 눈 바로 아래까지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눈 아래가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혈이 있든지 아니면 부어서 오든지 그러면은 손님들은 혹시 얘들이 어디 다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치과 거의 뭐 90% 이상 대부분 다 그 force premolar 치아 문제죠. 그래 좀 전신 마취하고 엑스레이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뽑아줘야죠. 뽑아주고 염증 치료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비디오를 한 10여 장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숙달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자주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한수의사회 같은데서 광고를 제가 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한국에 있는 그 가장 믿을만한 인기 있는 애완동물 잡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우리 채널 광고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펫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 소개를 신문에서 여기 그 중앙일보 LA 중앙일보 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첫 번째 사진 2장은 이제 재채기의 경우 앞쪽에 이의 경우 환자였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에서 조금 보시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애의 그 사진은 여기 네 번째 어금니 부리에 염증이 생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